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대구 확진자 수는 84명으로 신규 확진자 중 40명은 교회 관련입니다. 해당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대구에서만 127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성구 옥수동, 동구 유라동, 달서구 대곡동 등 대구 3곳과 경북 안동 등 4곳에 있는 자매교회 교인들이 6월과 7월 주말 예배와 집회를 함께하는 등 활발하게 교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문시장 동산상가와 관련해 7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33명입니다. 경북에서는 신규 확진자 56명이 나왔습니다. 교회와 관련해 사흘간 38명이 확진됐고 포항 외국인 지인 모임 관련 누적 확진은 35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시가 8일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22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됐던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 게임장과 실내 수영장,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목욕장업 등은 현행대로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오락실과 멀티방, PC방, 수영장을 제외한 실내 체육시설은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2단계 기준이 적용됐던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도 3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2단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되는 등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이상 금지됩니다. 오는 11일부터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앞서 경주시와 대한축구협회는 참가팀 전원 PCR 검사와 무관중 경기, 선수단 지정 장소 이외 이동 제한 등 방역 계획을 수립하고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1,500명이 넘는 상황이 한 달간 지속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7월에만 80명, 8월 현재 28명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시는 대한축구협회, 경주시 축구협회와 협의 끝에 대회 연기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대회 일정을 다시 잡는다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대회 개최는 힘들 전망입니다. 네,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보수층 표심을 잡기 위한 대권 행보를 보였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6일 오전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오후에는 국민의힘 대구시당 강당에서 기자간담회 일정 후 삼성 창조혁신센터와 서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7일에는 경북 경주 월성 1호기를 방문하고 포항 지진 피해 주민을 만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갑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전 대통령이 수행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국민 대통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수 있다.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소방 정보를 알아보는 소방 브리핑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대구 동부소방서의 이원열 구급대장과 함께 폭염 대처 요령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대장님, 본격적인 가마솥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그야말로 더위에 쓰러지는 환자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폭염 일수도 늘어나는 추세죠. 해마다 폭염 시작일도 빨라지고 폭염 일수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염이 시작되는 날짜가 점차 당겨지고 있고 그에 따라 폭염 일수도 평균 40일대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이처럼 찜통더위 때문에 걸리는 질환을 어르신들은 더위를 먹는다라고 하는데요. 더위를 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무더위가 지속되는 여름철에는 더욱 기상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질환, 예를 들면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질환별 주요 증상을 알고 응급처치 방법을 사전에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온열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은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지므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폭염이 지속되는 한낮 시간대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가능한 노출을 최소화하며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구급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우선 우리 서에서는 기온에 따라 폭염 단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누어 동원 인력 편성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폭염 TF팀, 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 경계태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열 환자 병원 이송 체계를 마련해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처치하고 이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원별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위기 대처 능력 향상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응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의료 지도 상담 등을 통해 폭염 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상기후 때문에 언제 집중호우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해마다 태풍도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는데요. 강풍과 폭우 피해도 대비를 하고 계시죠? 기후 변화에 따른 지역적인 편차가 큰 만큼 이번의 경우 대구 지역은 큰 피해가 없었지만 특히 남부 지방에는 엄청난 집중호우로 피해 또한 컸습니다. 앞으로도 태풍이나 국지성 호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관할 상습 침수 지역,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등 수시 현장 확인을 통해 주사 사고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상특보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로 변경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현재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저희 동부소방서에서는 폭염 및 풍수해에 대비해서 전 직원들은 오늘도 한결같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은 예고 방송이 없습니다. 사전 대비하는 방법만이 최선의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소방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폭행 근절 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영양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이 31번 국도 선형 개량 사업을 제5차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걸어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31번 국도 선형 개량 사업은 이밤에서 1월까지 10.6km 구간에 사업비 1,261억 원을 투입해 선형을 개량하는 것으로 현재 국토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낙석 위험 지역과 침수 지역, 선형 불량 구간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영양군의 주 진입도로인 31번 국도는 낙석의 위험이 높은 데다 지난해에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침수 피해를 입는 등 이른바 통곡의 길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